네, 오늘장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옷을 화사하게 입고 오셨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질까요? 지금 어떤 이슈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CPI 지수 보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불리는 CPI 지수를 발표를 앞두게 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두 가지 모두 관통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게 되면은 연준이 긴축 강도를 높이게 되는데 오늘 밤에 발표를 하는 3월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 CPI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냈는데 전달 대비해서 1.2%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게 되면서 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빨라지고 높아지게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연준이 빅스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 3월에 연준이 빅스텝을 진행을 한다, 50bp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방의 제재 강도도 커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이동시키는 상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도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봉쇄 조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박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언급한 빅스텝만으로도 이 상황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될 것이고 한 번이 진행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혼날 때 한 대 맞을지 두 대 맞을지 약간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그에 대한 걸로 이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관망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하게 된다면 자본이 빠지게 되고 자본이 빠지게 된다면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부활절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연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 연휴라든지 추석 연휴에는 이제 관망세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른 리스크라든지 변수를 굉장히 리스크를 이제 감당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망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가 발표되고 실적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이제 지난달 나스닥 지수의 낙폭을 크게 이끌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도 2.78% 기록하면서 201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축소 계획이 이제 금리 인상의 빠른 상승을 이끌었고요. 최근 속도를 보게 된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나 성장주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현실이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주에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기술주에 힘든 것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13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실적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시에서 기업들이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으면 뭐 재평가 받고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기업의 시총이 높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수의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한 대 맞을지 두 대 맞을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댓글창에서도 김영민 님께서 체벌과 비유하시니까 웃음이 난다라고 하셨어요. 세 대 맞는 건 아니겠죠? 세대 맞을 수도 있지만 뭐 네. 일단 저희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일단 저희 뭐 3월 같은 경우에도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약하게 맞는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세게 강하게, 원펀치를 네. 당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원펀치를 한 대 맞을지 두 대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좀 시장이 좀 힘을 내서 매를 맞지 않도록 도망을 잘 갔으면 좋겠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종목별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닝 종목이 아니라 그 특징주로는 위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고 오늘 나스닥에서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기업을 한번 꼽아왔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인가요? 네네, 뭐 합병해가지고 다시 뭐 나스닥에서 다시 상장했었는데 네. 미국 최대 통신 회사인 AT&T에서 위너 미디어를 떼어낸 다음에 디스커버리와 합병해서 출범한 기업입니다.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5월부터 나타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합병이 완료를 했고요. 두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나 채널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새로운 거인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위너브라더스 하면 굉장히 많은 영화 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배트맨이라든지 슈퍼맨 같은 히어로 영화를 만드는 DC 필름, 그리고 CNN과 그리고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를 비롯해서 인기 채널이 함께 묶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이 출범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너브라더스의 OTT와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OTT를 함께 합쳐가지고 가입자 수도 합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입자를 합치게 된다면 대략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TT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콘텐츠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게 한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나눠져 있는 콘텐츠를 한 곳으로 합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TV 시장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대한 발달 같은 걸로 인해서 OTT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기존에는 영화 같은 것을 영화관에서 봤다면 집에서 보는 것으로 이제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소비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TT에 대한 시장 규모도 2018년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성장한 16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혜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현재 OTT 시장의 강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입니다만은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 위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위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오늘 이렇게 하락한 시장 속에서도 좀 초록불을 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공주가 될 것 같은데 뭐 델타항공이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은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에 따른 기대감 덕분일까요? 우선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단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일단 이제 슬슬 항공주 같은 경우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실 부분에서는 일단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자유화가 이제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인천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처럼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봄도 있고 여름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항공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한 부분은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에 대한 대항으로 항공권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가도 침공 직후에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가 계속 급등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4%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1분기에 대한 부분은 뭐 실적으로는 실적 분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에 대해서 특징주 두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마켓식스 화요일 시간은 헤르메스스타 김시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